운동은 일상적 실제인 CR의 신체와 비일상적 실제인 NCR의 정신이 상보적 관계 속에서 전체성으로 통합되어 뇌의 전용신경회로를 구축하여 마음과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멘탈 스포츠인 골프는 힘든 훈련 과정과 실제 경기에서 자신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수행의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원하는 경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골프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터득한 심리적 안정감과 멘탈 상태, 신체 조절, 강인한 체력, 수행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경기 상황에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상황 판단과 각성 조절, 평상심 유지, 멘탈 통제 등을 통한 심리적 경험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골프뿐만 아니라 야구나 양궁, 축구, 마라톤 등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훈련이나 경기 상황에서 습득한 전략이나 심리기술, 피드백 등의 경험과 관련된 전용신경회로가 활성화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소중한 자원이 된다. 첫째, 알아차림과 접촉. 운동학습은 1단계, 무의식 무능력, 2단계, 의식 무능력, 3단계, 의식 능력, 4단계, 무의식 능력의 학습 단계를 거치게 된다. 1단계, 무의식 무능력 상태에서 4단계, 무의식 능력 상태까지 넘어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전용신경회로를 구축하는 작업이 운동학습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의식적 개입 없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동화 상태의 전용신경회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과 접촉이 일어나야 한다. 운동학습과 수행 과정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통해 다양한 감각을 체험하며 자신을 더 알아가고 접촉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완전히 자동화된 내현 기억이 만들어지게 된다. 다양한 운동 기술과 동작, 전략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습득해가는 과정에서 내현 기억화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운동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더 알아차리고 접촉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상생활 속에 융합되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더 알아차리고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때 전체성을 가진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립하여 다른 사람과 세상을 알아차리고 접촉할 수 있는 더 넓은 세상 모형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둘째, 자기 효능감 고치. 자기 효능감은 운동학습과 훈련 과정에서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 것이다. 운동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공 경험과 간접적인 성공 경험, 언어적인 설득과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제공받으며 최상의 신체 감각과 각성을 느낄 때 자기 효능감이 쌓이게 된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이 일상생활 속에 융합되어 자기 자신을 더 믿을 수 있게 될 때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 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자기 효능감이 일상생활 속에 융합될 때 원하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초점을 일치시켜 숨겨진 자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자기 통제 능력. 운동은 특정 과제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인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여 원하는 성과를 얻는 것이다. 운동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기술과 체력,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정신과 신체를 얼마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운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조절 통제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안에 만들게 된다.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때 자결성과 자기 통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합리적 관점 갖기. 정상급 수준에 올라와 있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체력과 기술, 수행 능력은 큰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비슷한 신체적인 조건의 선수들이라도 멘탈 상태에 따라 경기력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선수들의 멘탈 상태에 따라 자신감과 집중력, 각성과 불안, 스트레스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운동선수가 인지적 불안 수준이 높으면 생리적, 신체적 불안 수준이 함께 높아진다. 이렇게 높아진 생리적, 신체적 불안 수준이 또다시 인지적 불안 수준을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선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멘탈 상태를 유지하는 합리적인 관점과 관련된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한 후 일상생활 속에서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때 폭넓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실수 불안과 스트레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훈련과 경기 중에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에 따라 실수에 대한 불안을 학습할 수도 있고 실수를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선수가 훈련 과정에서 하는 실수는 미래의 목표로 가기 위해 겪어야 할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실수에 대해 일반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실수는 계속할 수 있으며 실수를 많이 할수록 실수를 통해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실수에 대한 일반화이다. 이렇게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좋은 습관이 일상생활 속에서 융합되어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실수를 했을 때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마음의 쿠션을 강화시켜주게 된다. 마음의 쿠션이 강화되면 부정적인 자극과 피드백이 주어져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수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여섯째, 대인관계. 스포츠에서 개인 운동이든 단체 운동이든 먼저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 과정에서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을 때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당당한 자신감으로 다른 팀 선수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동료와는 원만한 소통과 협력을 하며 통합된 전체성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전체성을 형성하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운동에서 배운 자기조절과 통제, 인내심과 극기심, 배려와 존중, 협력과 경쟁하는 방법 등을 융합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곱째, 반복과 학습. 인생에서 배움은 끝이 없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처음 배운 기술과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반복 훈련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계속 발전해가는 과정이다. 자신이 흘린 땀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직함을 배우는 것이 운동이다. 반복을 통해 정직한 전용신경회로를 구축한 긍정적인 습관과 건전한 신념 체계가 일상의 삶 속으로 녹아들 수 있을 때 성공 신념을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목표의 초점을 일치시키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면 목표는 어느덧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